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이 며칠 전에 지났는데요. 세종 FM을 애청한 여러분도 학창 시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몇 분은 계실 겁니다. 저도 때로는 선생님들께 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듣기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많이 궁금해요. 사실 은사님들이 생각나도 선뜻 연락하거나 찾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 정도만이라도 느끼실 수 있도록 졸업생들이 모교와 또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상담실 건강 상담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신가요? 선생님이라면 학교 다닐 때? 네, 학교나 뭐 대학 때도 그렇고요.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네, 한의대 다닐 때 침을 배우러 네, 이제 학교 내에서 말고 예, 또 외부에서 침을 배우러 다니고 또 이런 것도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제가 침을 배우러 가서 뵌 분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김홍경 선생님이라고, 네, 그분도 여기 대전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대전고 나오시고 경희대에 나오시고, 네, 근데 그분한테 침수를 배우면서 제가 이제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불교와 그 연결한다? 네, 아니면은 불교의 그 어떤 방법론적인 거, 네, 그런 거를 침술에 이렇게 살짝 그 끼워 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침술과 원래 불교 어떤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관련은 없는 건가요? 원래? 관련이 없죠. 네. 그런데 뭐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도입하셨다기보다는 네, 그런 힌트를 많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그게 큰 보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침 놓으실 때도 네. 가끔 생각하시면서 그 그렇죠. 영향 받으신 것들을 그럼요. 적용을 하셔서 네네. 침수를 하시는 거군요. 네네. 네. 아마도 우리나라는 뭐 교육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기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학교는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한두 분은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또 나도 그런 닮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40대 후반의 여성께서 질문 남기셨습니다. 저는 언니들로부터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지만 저한테도 갱년기가 찾아오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힘이 드네요. 가끔 가다가 열이 나서 얼굴이 화끈거리다가 또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우울하기도 하고요.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증상이 오래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라고 문자 보내셨는데요. 어떤가요? 이 여성분이 질문 중에 보면은 저한테도 갱년기가 찾아왔다. 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이로 일단은 그렇죠? 짐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분은 이제 갱년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갱년기라고 규정하고 나서 네.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갱년기 증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가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또 층을 쌓는 거죠. 그리고 뭐 열도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이런 거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갱년기 증상, 그죠? 우리가 네. 그동안 이제 듣고 있던 그런 갱년기 증상하고 유사하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진단 내리기가 쉽죠. 아, 나 지금 갱년기인가 보다. 그렇죠. 다른 데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이 지금 40대 후반이라고 네. 하셨는데 최근에 제 병원에 찾아오신 분하고 좀 같이 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분도 연령이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분도 증상이 비슷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네. 우울하기도 하고 맞아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자기가 갱년기가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그래서 한 기간을 이제 여쭤봤죠. 기간을 여쭤봤더니 다행스럽게도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한 3, 4주? 아, 그렇군요. 그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네. 그 자기는 저기 동료나 아니면 선배들 얘기로 비추어 봐서 네.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뭐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갱년기 치료할 때 보면은 그 약 처방이 일시적으로 치료하고 중단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치료는.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여쭤봤더니 증상은 갱년기 증상인데 이 과정에서 끊을 수 있는 단계 네. 그걸 느꼈거든요. 네. 그걸 느껴서 지금 현재는 치료받는 중인데 예. 그저께도 방문하셨는데 보니까 뭐 한 반 이상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그렇다고 뭐 특별히 제가 뭐 특별한 뭐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뭐 침 놓고 약 드시면서 그냥 이 병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정확히.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증상에 대해서 잘 알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하신 여성분처럼 나도 이제 갱년기가 찾아왔다 이런 단정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 갱년기 온 것 같아 이러면은 여러 사람이 그러면은 나 갱년기인가 보다. 그렇죠. 나이도 좀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겪었던 일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딱 갱년기를 언제부터다 아니면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진찰하신 분 중에 네. 그분은 보면은 갱년기 어떻게 보면 갱년기 초기 증상인데 네. 본인은 전혀 그걸 생각 안 하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갱년기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치료만 하면 되니까. 네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약 처방 받고 어제 이제 침 맞고 가셨는데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이제 여쭤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상은 갱년기 증상인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얼마나 경과가 됐느냐. 네. 그다음에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갱년기 내 몸이 이제 뭔가 변한다. 네. 계절이 변한다. 그런 의미에 있다면은 그 계절에 맞게 그 몸을 준비해주고 또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 가령 뭐 우리가 봄이 막 되는데 갑자기 뭐 눈이 온다든가, 그죠? 뭐 꽃샘 추위가 온다든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름에도 막 덥다가 갑자기 뭐 냉해가 찾아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정상적인 갱년기 과정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갱년기 과정이 아닌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성들은 근데 네. 일단 생리 주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생리 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이거 끊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이것을 갱년기의 하나의 네. 지표로 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 여성의 생리 같은 경우는 네. 여성의 그 신체 건강에 제일 그 예민한 센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리를 잠깐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뭐 드리는 조언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 생리가 안 나올만 하니까 네. 안 나오는 거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어제 찾아오셨다는 그 분, 네. 그 자기는 갱년기란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단지 이제 어떤 증상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치료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미각이 네. 많이 상실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맛을 인지를 못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에 걸린 것도 아닌데 미각을 갑자기 상실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 최근에 상당히 힘들면서 네. 좀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아. 떨어지면서 비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소화력이죠. 그 제가 이제 그분한테 드린 말씀이, 자, 기운이 떨어져서 비위가 소화할 능력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생기겠냐. 입맛이 떨어지고 그렇죠. 맛도 잘 느껴지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운을 보강하고 비위 기능을 강화하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내 몸의 능력이 그 소화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네. 정상적으로 아이를 생산하는 네. 그런 거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 생리를 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내가 기운이 떨어져 있거나 피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할 때는 그걸 내보내기에는 내 몸의 기운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것을 내가 안에서 이제 움켜잡는 거죠. 네. 더 이상 안 내보내게. 그러다가 기운이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되면 네.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보충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생리가 좀 이제 중단되거나 이런 걸 보시면서 내가 이제 갱년기가 오는 게 아닌가 네. 할 때는 이게 진짜 연령적으로나 난소나 그 여성 기능 그 담당하는 쪽에서 그 원래 타고났던 그 생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거의 다 소진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아직은 소진을 안 했는데 현재 내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쪽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요즘은 뭐 그 연령들도 보면 우리 PD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르겠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 40대? 네. 40대라 그러면 지금 보면은 거의 한 70대? 그죠? 60, 70대가 거의 40대 그 정도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환갑 잔치를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요즘은 안 하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생리 기능도 네. 여성분들의 생리 기능도 옛날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네. 그 시기 같은 거를 조금 업시켜도 되지 않느냐, 조금 올려도 그렇군요.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40대 분이 이렇게 생리 현상이나 이런 게 좀 이상하다 네. 할 때는 다른 걸 좀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군요. 네. 네. 전한 말씀 잠깐 듣고 나서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3당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안혜슬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3당실로 건강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갱년기 증상이란 거를 딱 규정한다기보다는 그 증상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두고 치료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제 갱년기라는 그 개념이 생긴 이유가 어떤 특정한 몸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예전과는 다른데 젊었을 때와는 지금과는 조금 뭔가 다르다 해서 갱년기를 겪게 되고 그 갱년기가 지나가게 되면 좀 안정을 좀 찾게 되는 어떤 과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걸 어떻게 잘 관리하면 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빨리 벗어날 수 있을지. 갱년기 증상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당뇨 증상하고 조금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갱년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물의 성품, 그다음에 불의 성품에 대해서 잘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물과 불의 성질, 그렇죠. 성품, 그렇죠. 이제 우리 PD님도 어려서 이제 시골에 사셨다 그러지만은 저희들이 그 유년기를 보낼 때나 그 보면은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물 아닙니까? 그렇죠. 물에서 그냥 살았죠. 여름에는. 시냇물. 네. 그 동네는 강이 있으셨나요? 있었습니다. 북한강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사셨구나. 저는 남한강이 있었는데. 그래요? 냇가도 있고, 그죠? 또 산에 올라가면 계곡물도 있고, 또 강물도 있고, 말씀하신 거죠. 강물도 있고, 홍수도 많았고, 밭이나 뭐 이런데 어디 근처 지나가다 보면은 저수지도 있고, 물웅덩이도 있고, 물이 거의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불은 그렇게 늘상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불은 부뚜막에서만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 성품은 실체가 없다고 그러나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서 불은 꼭 다른 거에 의지해야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탈 게 있어야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기억나는 이제 따뜻한 기운이나 불기운 같으면 어렸을 때 뭐 아랫목 아까 말씀하신 아궁이를 지나서 아궁이도 있고 또 그 아랫목에 놓는 뭐 화롯불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지불놀이도 생각나고, 그죠? 근데 이런 불은 늘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벤트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갱년기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불기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늘상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 조금 저도 저한테도 만약에 찾아온다면 되게 놀랄 것 같아요. 밤에 얼굴 뜨끈뜨끈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하면은 이거 뭔가 내 몸에 큰 변화가 있는 거구나, 아니면 다른 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도 원래 있던 불이 사실 나온 거잖아요. 없던 게 생긴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불이 되게 어디 있다고 보는 거냐면 그 아래쪽 그 신장 쪽에 그 소위 말하면 명문화, 그 신장을 이제 좌우로 기능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한반에서. 그래서 왼쪽에는 그 신장의 물,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명문의 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 둘이 서로는 어떤 면에서는 둘이 잡고 있는 거죠.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로가 잡아당기고 밀어주고 할 수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 물을 많이 쓰는 거죠. 요새 우리 물 부족 나오는 것처럼 나는 요새 지구가 갱년기가 아닌가 나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물 속에 있던 불기운이 뛰쳐나오는 거죠. 물이 불을 제어를 잘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뛰쳐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그 불 증상을 이렇게 좀 꺼주는 거, 대증요법 하고 이제 더해서 그 물 기운을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아주 단순하죠. 음. 근데 초기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아직 갱년기가 아닌데 네. 증상이 갱년기니까 이제 오해를 하고 이제 나는 갱년기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불이 이 신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있겠죠. 네. 근데 좀 특출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어디서 올라오냐면 심장이라고 보시면 또 심장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장에서 오는 게 이제 좀 뚜렷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갱년기에 자기가 갱년기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많이 내 몸을 많이 썼나? 먼저 그걸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네. 많이 썼지만은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다. 네. 그때는 보충을 해주시고 내가 많이 쓴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이게 왜 왔지 했을 때는 내가 혹시 심장을 놀래키진 않았는지, 네. 심장을 너무 예민하게 하진 않았는지,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과도하게 무리를 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일에 몰두해서 신경을 쓴다든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때 이분이 뭐 심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신다. 그렇죠. 요즘에 또 커피 같은 그렇죠. 경우에 커피도 있고 너무 일상화돼 있어서 네. 네. 또 뭐가 있죠? 심장을 자극하는 거요. 매운 음식 이야. 그런 것도 좀 네, 열이 많이 나게 하고 네. 네, 사람 힘들게 하죠. 네. 어쨌든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는 네. 그죠? 심장을 자극할 수가 있죠. 네. 그 전에 보면 그 숭늉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나눴었는데 숭늉도 색깔이 좀 까맣죠, 그죠? 그렇죠. 까맣고 커피도 까맣고 네. 까맣게 태우죠. 그렇죠. 이게 열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근데 숭늉의 그 열하고 커피의 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커피 그 원재료와 그 숭늉의 원재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겠죠.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 중에는 뭐 많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의 카페인이 들어있더라고 최근에는. 그죠? 거의 모든 음료에 네. 카페인 없는 게 없을 정도로요. 네. 네. 뭐 디카페인도 사실은 네. 카페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럼요. 카페인 중독이 사실은 조금씩 현대인들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잠이 깨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깬다. 그죠? 네. 근데 심장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깨운단 말이죠. 아. 근데 뭐 아침에 내가 아까 말씀하신 뭐 네. 디카페인으로 뭐 조금 마셨다. 근데 사실은 그게 밤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네. 혈중 농도를 유지한다기보다는 중간에 그 카페인하고 비슷한 스트레스나 네. 뭐 내 심장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뭐 점심 때도 발생할 수 있고 오후에도 네.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징검다리처럼 가다가 결국 내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내 기본적인 몸에 기본적인 그 에너지 그 네. 창고가 지금 고갈되고 있는데 그 창고를 보충하려면 그게 언제 되느냐? 밤에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당뇨와도 증상이 약간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뇨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 당뇨의 출발을 네. 우리가 뭐 단 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보면은 그 마음 씀씀이가 네. 좀 조급하고 급하고 네. 좀 완벽주의자들 그런 분들한테서 당뇨가 발생할 그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갱년기 때 그 심장을 좀 예민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처럼 네. 당뇨 그 있는 분들은 대개는 이제 심장을 흥분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 신장, 콩판 네. 그쪽을 좀 흥분시킨다 그러나요? 예. 괜히 뭐 그렇죠. 괜히 들썩들썩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당뇨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갱년기가 이게 증상인 것처럼 생각됐다가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건데, 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본인이 진단을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치료면 치료 아니면 어떤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일러주시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갱년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때 그 물의 성품과 그 불의 성질에 대해서 일단은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의 성품, 물의 성품을 잘 판단하셔갖고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물을 보충하고 어떤 식으로 물을 잘 순환시키고 쓸데없는 불기운이 아무 때나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하시고 혀로 말씀드리면은 미각이 그 우리 어머님들 연세 드신 어머님들이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내가 음식 맛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음식 솜씨가 좋으셨던 분들도 갑자기 음식 솜씨가 좀 간이 안 맞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미각이 퇴화될 수도 있고 뭐 잇몸에 염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염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좀 이상이 올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도 올 수 있고. 너무 다양하네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은 좀 복잡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서두에서 불의 성품하고 물의 성품을 잘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전체적인 방송 내용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마 감이 딱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신장이라든지 심장을 자극하거나 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식 같은 거를 그러면은 뭐를 먹었으면 좋겠냐 할 때 그때 그 물의 성품, 불의 성품을 잘 파악하셔갖고 거기에 맞는 거를 그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비타민 같은 경우도 뭐 지용성, 수용성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보면은 수용성들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피디님 혹시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아시나요?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뭐 되게 뭐 수용성 그러면은 저도 잘 몰라요. 수용성 그러면 BC. 비타민 B, 비타민 C. 그런 걸 잘 찾아. 뭐 요새는 그런 게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런 거 해주시고 그래도 그 부족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지용성 중에서 부족하기 쉬운 게 비타민 A하고 비타민 D 그 정도. 근데 이거는 비타민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는 그 잘 아시면 그 갱년기 때 내가 그래도 뭐를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이 중에 많은 또 그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습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가령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이제 결핍되기가 쉽다고 그랬는데 비타민 A 같은 경우가 이제 효과가 그 야맹증이나 안구건조증에 그다음에 뼈 같은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 갱년기 증상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